무늬 있는 옷. 이렇게 입으면 날씬하고 우아해집니다.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검정, 회색, 남색, 그리고 또 검정. 분명 예쁘다 싶어서 사온 꽃무늬 블라우스가 한쪽 구석에 팩도 안 뗀 채로 걸려 있을 거예요. 거울 앞에 서면 부해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결국 다시 옷걸이로 돌아가고 늘 비슷한 어두운 옷만 입고 나가시죠.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오래된 고민이 깔끔하게 풀립니다. 시니어를 위한 센스 있는 패션 가이드, 센스 시니어입니다. 무늬의 크기, 색 조합, 체형별 배치법까지 이 공식대로만 입으시면 무채색 옷보다 훨씬 날씬하고 우아한 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임에 나가시면 오늘 뭔가 달라 보여 어디서 옷 샀어? 하는 칭찬을 듣습니다. 혹시 주변에 옷장이 까만 옷으로만 가득 찬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한번 보내주세요. 그리고 아직 저희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을 훨씬 더 젊고 품격 있게 만들어드릴 스타일링 정보들을 하나씩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실 무늬 있는 옷을 피하게 된 건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닙니다. 30살, 40살까지만 해도 꽃무늬 원피스도 입고 줄무늬 블라우스도 즐겨 입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50살이 넘어가면서부터 하나둘 손이 안 가기 시작합니다. 체중이 조금 늘면서 무늬 있는 옷을 입으면 더 커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요. 백화점에서 예쁜 패턴 옷을 발견해도 이건 젊은 사람이나 입는 거지 하면서 지나치게 됩니다. 주변에서 무늬 있는 옷은 뚱뚱해 보여 하는 말 한마디 들으면 그게 마음에 박혀서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무늬 있는 옷이 부해 보인다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나한테 안 맞는 무늬를 입었을 때 부해 보이는 거지, 무늬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마치 안경을 고를 때와 비슷해요. 얼굴형에 안 맞는 안경을 쓰면 얼굴이 더 커 보이지만 딱 맞는 안경을 쓰면 오히려 갸름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잖아요. 무늬도 똑같습니다. 내 체형과 피부톤에 맞는 무늬를 고르면 오히려 무채색 옷을 입었을 때보다 훨씬 날씬하고 화사해 보입니다. 그러면 왜 나이가 들수록 무늬가 오히려 더 필요한 걸까요? 50대가 넘으면 피부톤이 전체적으로 칙칙해지면서 잡티도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이때 검정이나 남색 같은 무채색 옷을 입으면 얼굴과 옷 사이에 대비가 너무 강해져서 오히려 얼굴에 잡티가 도드라져 보여요. 그런데 적당한 무늬가 있는 옷을 입으면 시선이 옷의 무늬 쪽으로 자연스럽게 분산됩니다. 얼굴에 잡티나 주름에 시선이 집중되지 않고 전체적인 인상이 훨씬 화사하고 생기 있어 보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늬 있는 옷은 일종의 입는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진관에서 조명을 잘 받으면 피부가 환해 보이고 주름도 덜 보이잖아요. 무늬가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무채색 옷만 고집하시던 분들이 자기 체형에 맞는 무늬 옷을 딱 한 벌만 입어보시면 거울 속 자기 모습에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얼굴이 확 환해 보이는데 몸은 오히려 날씬해 보이거든요. 화장품을 바꾼 것도 아니고 시술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저 옷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무늬의 힘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당장 해보실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옷장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세요. 한쪽 구석에 오래전에 사놓고 안 입는 무늬 있는 옷이 분명히 한두 벌은 있을 겁니다. 꽃무늬 블라우스일 수도 있고, 체크무늬 스카프일 수도 있고, 잔잔한 도트 무늬 스커트일 수도 있어요. 그 옷들을 일단 꺼내서 눈에 보이는 곳에 걸어두세요. 오늘 알려드리는 공식을 알고 나면 그 옷들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예전에는 나한테 안 어울려 라고 생각하셨던 옷이 사실은 입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무 무늬나 입는다고 다 예뻐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내 체격에 맞는 무늬의 크기가 따로 있고 그 크기를 잘못 고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러면 내 몸에 딱 맞는 무늬 크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무늬는 무조건 잔잔한 게 날씬해 보인다고 알고 계세요. 그래서 꽃무늬를 고르실 때도 아주 작은 잔꽃만 찾으시고 체크 무늬도 잔잔한 것만 고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무늬가 너무 잔잔하면 오히려 몸이 더 넓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아주 작은 무늬가 온몸에 빼곡하게 들어차 있으면 시선이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옷 전체로 퍼지면서 몸의 면적이 더 넓어 보이는 착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체격에 비해 무늬가 너무 크면 어떻게 될까요? 무늬 하나하나가 눈에 확 들어오면서 몸의 볼륨감까지 같이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내 체격에 딱 맞는 무늬 크기를 찾는 거예요. 이걸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손가락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옷 위에 있는 무늬 하나를 보시고 그 무늬가 내 주먹보다 큰지 작은지를 비교해 보세요. 체격이 보통이신 분은 무늬 하나의 크기가 주먹 반 정도, 그러니까 손바닥을 오므렸을 때 그 안에 살짝 들어오는 정도가 가장 균형이 잘 맞습니다. 체격이 좀 있으신 분은 주먹 하나 크기 정도까지도 괜찮아요. 반대로 체구가 작고 마르신 분은 엄지손톱 크기에서 손가락 2개 정도 너비의 무늬가 가장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내 체격에 맞는 크기의 무늬를 입으면 몸과 무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부해 보이지 않아요. 매장에서 옷을 고르실 때 이 방법 한 번만 해보시면 실패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자, 그런데 무늬 크기만큼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바로 무늬와 무늬 사이의 간격입니다. 같은 꽃무늬라도 꽃과 꽃 사이에 여백이 넉넉하게 있는 옷과 꽃이 빽빽하게 들어찬 옷은 입었을 때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백이 넉넉하면 시선이 무늬와 배경 사이를 오가면서 몸에 세로 방향의 흐름이 생겨요. 이 흐름이 몸을 길고 날씬하게 보이도록 도와줍니다. 반면에 무늬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으면 시선이 옷 전체에 고르게 퍼지면서 몸의 면적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나요. 그러니까 무늬 있는 옷을 고르실 때는 무늬 자체도 중요하지만 배경이 얼마나 보이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경이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옷이 가장 슬림하게 보여요. 쉽게 기억하시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늬보다 배경이 더 많이 보이는 옷을 고르시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무늬의 모양에 대해서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무늬에는 크게 둥근 곡선형과 각진 직선형이 있습니다. 꽃무늬, 물결무늬, 페이즐리 같은 건 곡선형이고요. 체크무늬, 줄무늬, 기하학 무늬 같은 건 직선형이에요. 이 둘 중에 뭘 골라야 하느냐는 얼굴형과 이목구비를 보시면 됩니다. 얼굴이 둥근 편이고 이목구비가 부드러운 인상이신 분은 곡선형 무늬가 얼굴과 자연스럽게 어울려요. 꽃무늬나 물결무늬처럼 부드러운 곡선이 있는 패턴이 얼굴의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우아한 인상을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얼굴형이 갸름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하신 분은 직선형 무늬가 더 잘 어울려요. 잔잔한 체크무늬나 세로 줄무늬처럼 깔끔한 선이 있는 패턴이 얼굴의 또렷한 인상을 더 살려줍니다. 물론 이건 절대적인 규칙은 아니에요. 다만 처음 무늬옷에 도전하실 때 이 기준으로 골라보시면 실패할 확률이 훨씬 줄어든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 체격에 맞는 무늬 크기를 손으로 비교해서 고르고 무늬보다 여백이 더 많은 옷을 선택하고 내 얼굴형에 어울리는 곡선이나 직선을 고르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무늬옷을 고를 때 한결 수월해지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크기와 간격을 잘 골랐다고 해도 색이 안 맞으면 전부 소용이 없습니다. 무늬의 배경색과 무늬색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같은 옷도 우아해 보일 수도 있고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거든요. 무늬 있는 옷을 입었을 때 붕해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색 조합 때문입니다.
크기도 잘 골랐고 여백도 넉넉한데 왜인지 촌스러워 보인다면 배경색과 무늬색의 대비가 너무 강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흰 바탕에 새빨간 꽃무늬, 검정 바탕에 노란 꽃무늬. 이런 조합은 명도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무늬 하나하나가 눈에 확 튀어 보입니다. 시선이 무늬에 집중될수록 몸의 볼륨감도 함께 강조되고 전체적인 인상이 화려하다 못해 부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배경색과 무늬색의 명도 차이를 줄이는 겁니다. 이걸 패션 용어로 톤온톤이라고 하는데요.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비슷한 밝기의 색끼리 조합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베이지 바탕에 갈색 꽃무늬, 남색 바탕에 파란 물결 무늬, 그레이 바탕에 차콜 체크 무늬, 이런 조합이에요. 색은 다르지만 밝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무늬가 튀지 않고 옷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처럼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이렇게 입으면 무늬는 분명히 있는데 부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고급스럽고 품격 있어 보여요. 백화점에서 비싸 보이는 옷들을 자세히 보시면 대부분 이런 톤온톤 방식의 무늬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색 조합에서 한 가지 더 신경 써야 할 게 있어요. 바로 내 피부톤에 맞는 색을 고르는 겁니다. 50대 이상 여성분들의 피부에는 크게 두 가지 경향이 있어요. 피부에 붉은기가 도는 분들과 노란기가 도는 분들입니다. 붉은기가 있는 피부에는 차갑고 쿨한 느낌의 색이 잘 맞아요. 라벤더, 민트, 연한 블루 계열 같은 색들이 피부의 붉은기를 중화시켜주면서 얼굴을 더 맑아 보이게 합니다. 반대로 노란기가 있는 피부에는 따뜻하고 웜한 느낌의 색이 잘 어울려요. 크림색, 테라코타, 올리브 계열처럼 황토빛이 살짝 도는 색들이 피부의 노란기와 조화를 이루면서 안색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내 피부톤을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손목 안쪽의 혈관색을 보시면 됩니다. 혈관이 파랗게 보이면 쿨톤 피부, 초록빛으로 보이면 웜톤 피부예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흰 종이를 얼굴 옆에 대보세요. 얼굴이 분홍빛으로 보이면 쿨톤, 노르스름하게 보이면 웜톤입니다. 이 피부톤을 알고 나서 패턴 옷을 고르시면 선택이 훨씬 쉬워져요. 예를 들어 웜톤 피부이신 분이 베이지 바탕에 갈색 잎사귀 무늬 블라우스를 입으면 피부색과 옷색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얼굴이 더 화사하고 건강해 보입니다. 쿨톤 피부이신 분이 라벤더 바탕에 연한 회색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으면 얼굴의 붉은기가 차분해지면서 피부가 맑고 깨끗해 보이는 효과가 나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패턴 옷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피부톤 분석까지 하기가 번거로우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조합이 있습니다. 네이비, 베이지, 그레이, 이 세 가지 색을 기본으로 한 패턴 옷이에요. 이 세 가지 색은 쿨톤이든 웜톤이든 상관없이 대부분의 피부에 잘 맞고 어떤 체형에도 날씬해 보이게 해주는 색들입니다. 네이비 바탕에 흰 도트 무늬, 베이지 바탕에 갈색 꽃무늬, 그레이 바탕에 흰 줄무늬, 이런 조합들은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처음 무늬옷에 도전하실 때는 이 세 가지 색을 베이스로 한 옷부터 시작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신감이 붙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좀 더 다양한 색에 도전해보셔도 좋고요. 색 조합까지 잘 됐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남아있어요. 크기도 맞고 색도 예쁜 무늬옷을 골랐는데 어디에 입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무늬옷이라도 상체에 입느냐, 하체에 입느냐, 또 단색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날씬해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더 커 보일 수도 있거든요. 패턴 옷을 고를 때 크기, 여백, 색까지 다 잘 맞췄는데도 왠지 어색하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건 배치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패턴을 몸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시선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사람의 눈은 무늬가 있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면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는 패턴을 두고 가리고 싶은 부분에는 단색을 두는 방식으로 체형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먼저 상체가 신경 쓰이시는 분들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팔뚝이 굵거나 어깨가 넓거나 가슴 쪽이 풍성한 편이신 분들은 상체에 패턴 옷을 입으면 그 부분이 더 강조될 수 있어요.
이런 분들께는 상체는 단색으로 깔끔하게 입고 하체에 패턴을 두는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면 흰색이나 베이지 단색 블라우스에 잔잔한 꽃무늬 스커트를 매치하는 거예요. 시선이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상체가 훨씬 슬림해 보입니다. 반대로 하체가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허벅지가 두툼하거나 종아리가 굵거나 골반이 넓은 편이신 분들은 하체에 패턴을 두면 오히려 그 부분이 강조됩니다. 이런 분들께는 상체에 패턴을 두고 하체는 단색으로 정리하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패턴 블라우스나 패턴 가디건에 단색 팬츠나 단색 스커트를 매치하시면 시선이 위로 올라오면서 하체가 가벼워 보입니다. 특히 상체에 패턴을 둘 때 스카프를 활용하시면 효과가 배가 돼요. 목 주변이나 가슴 쪽에 패턴 스카프를 하나만 둘러도 시선이 얼굴 가까이 모이면서 전체적으로 날씬하고 세련된 인상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상체도 하체도 다 신경 쓰이신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께 가장 좋은 방법은 세로 방향의 흐름이 있는 패턴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세로 줄무늬나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결무늬나 대각선 방향으로 떨어지는 꽃무늬처럼 눈이 위아래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패턴들이에요. 이런 패턴은 몸을 세로로 길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키가 커 보이고 전체적으로 날씬한 인상을 줍니다. 반대로 조심하셔야 할 건 가로 방향의 패턴이에요. 가로 줄무늬나 옆으로 넓게 퍼지는 큰 꽃무늬는 몸을 넓어 보이게 하기 때문에 체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번에는 패턴 옷을 단색과 어떻게 매치하면 좋은지도 알려드릴게요. 패턴 옷은 단독으로 입는 것보다 단색 아이템과 함께 입을 때 훨씬 세련되게 보입니다. 이걸 완충 스타일링이라고 하는데요. 패턴의 강렬함을 단색이 중화시켜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은 패턴 옷에서 가장 연한 색을 뽑아서 그 색과 비슷한 단색 아이템을 함께 매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베이지 바탕에 갈색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으셨다면 하체에는 베이지나 크림색 단색 팬츠를 매치하시는 거예요. 패턴의 배경색과 단색 아이템의 색을 맞춰주면 위아래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더 날씬해 보이는 효과도 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소재도 스타일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패턴이 있는 옷의 소재가 두껍거나 뻣뻣하면 몸의 볼륨감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부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패턴 옷을 고르실 때는 실크나 린넨처럼 몸에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소재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소재는 패턴이 있어도 몸에 달라붙지 않고 부드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체형을 감싸면서도 날씬해 보이게 해줘요. 특히 여름철 린넨 소재의 패턴 블라우스나 가을철 부드러운 실크 소재의 패턴 스커트는 착용감도 편하고 인상도 우아해서 시니어 여성분들께 정말 잘 어울립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체가 고민이시면 하체의 패턴, 하체가 고민이시면 상체의 패턴을 두세요. 세로 방향 흐름의 패턴이 가장 날씬해 보이고 패턴은 반드시 단색과 함께 매치하시면 더 세련돼 보입니다. 소재는 실크나 린넨처럼 부드럽게 떨어지는 것을 고르시고요. 이 원칙들을 익히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지금까지 무늬의 크기, 간격, 색 조합, 체형별 배치법까지 공식을 하나씩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들을 다 익혀도 정작 옷을 고를 때 손이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나한테 어울릴까 하는 불안함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불안함의 뿌리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유행을 쫓으려 하기 때문이에요. 올해 트렌드는 뭔지, 요즘 어떤 무늬가 인기인지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 정작 나한테 맞는 게 뭔지는 놓치게 되는 거예요. 패션의 진짜 목적은 유행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나를 가장 멋지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이가 60이든 70이든 나를 빛나게 하는 나만의 패턴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찾는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내가 오랫동안 끌렸던 무늬를 떠올려 보세요. 쇼윈도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옷, 잡지에서 오려두고 싶었던 스타일, 백화점에서 만져봤는데 결국 못 산 옷 같은 것들이요. 그 기억 속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무늬가 있다면
그게 바로 내 마음이 끌리는 패턴입니다. 마음이 끌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무늬가 내 분위기와 어딘가 통하기 때문에 자꾸 눈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끌림을 믿지 못하고 이건 나한테 안 어울려라며 스스로 차단해버립니다. 그 끌림을 한 번만 믿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처음부터 화려한 패턴에 도전하실 필요는 없어요. 시작은 아주 작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손수건 크기의 스카프 하나, 무늬 있는 머플러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전체 스타일이 달라 보이고 주변에서 반응이 옵니다. 그 반응을 경험하시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음 도전이 쉬워져요. 다음 단계로는 패턴 블라우스에 단색 팬츠를 매치해보시고 그 다음엔 패턴 스커트에 도전해보시는 식으로 조금씩 넓혀 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옷장에 몇 가지 패턴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잔잔한 꽃무늬가 편한 분도 있고 깔끔한 체크 무늬가 잘 맞는 분도 있고 우아한 페이즐리 무늬에서 나다운 느낌을 받는 분도 있어요. 그 반복되는 패턴이 바로 나만의 시그니처 무늬가 되는 겁니다. 시그니처 무늬가 생기면 옷 쇼핑이 훨씬 쉬워져요. 어떤 옷을 봐도 이게 나스럽다 아니다를 바로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무늬로 된 옷들은 서로 잘 어울리기 때문에 적은 옷으로도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해집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패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옷이 아니라 그 옷을 입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같은 옷이라도 자신감 있게 입는 사람과 어색하게 입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무늬 있는 옷을 처음 입으셨을 때 거울 앞에서 어색하다는 느낌이 드는 건 옷이 안 어울려서가 아니라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예요. 그 어색함은 두세 번만 입어보시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어색함이 사라지는 자리에 자신감이 들어오고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어떤 옷을 입어도 품격 있게 소화하실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옷이 주는 힘은 더 커집니다. 젊을 때는 얼굴과 몸이 스스로 빛을 냈다면 나이가 들수록 내가 선택하는 옷이 나를 빛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무늬 있는 옷은 내 체격에 맞는 크기를 고르고 무늬보다 여백이 더 많은 옷을 선택하세요. 배경색과 무늬색의 명도 차이를 줄인 톤온톤 조합이 분해 보이지 않고 가장 우아합니다. 상체가 고민이시면 하체의 패턴, 하체가 고민이시면 상체의 패턴을 두시고 반드시 단색 아이템과 함께 매치하세요. 그리고 처음 도전하실 때는 네이비, 베이지, 그레이 기반의 패턴부터 시작하시면 실패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무채색 옷만 가득한 친구분께 이 영상을 꼭 한번 보내주세요. 지금 옷장에 택도 안 떼고 잠자고 있는 무늬 옷이 있으신 분 댓글로 손들어주세요. 아직 저희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을 훨씬 더 젊고 품격 있게 만들어드릴 스타일링 정보들을 하나씩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센스 있는 패션 가이드, 센스 시니어였습니다.